드라마 가을입니다. 이제 서동주의 기억이 돌아왔네요. 염장선이 서동주의 누나 수녀 아네스에게 악행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길 건너에 서 있던 서동주는 그 충격적인 장면을 생생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염장선이 얼마나 악마인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상황이었는데요. 7회 예고에 보면 서동주는 아네스 수녀의 장례식장에서 염장선에게 상주 역할을 해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서동주와 누나 서연주의 후견인이 되어주었던 피마담이 슬픔 때문에 몸을 가누지 못하자 서동주는 피마담과 함께 다른 장소로 가야 하는 일이 생겼었죠. 그래서 옆에 있던 염장선에게 부탁을 했던 것인데요. 거절할 사이도 없이 서동주가 나가버리자 염장선은 어쩔 수 없이 아네스 수녀의 상주가 되게 되었네요. 악마 같은 염장선도 일말의 양심은 있었던 걸까요? 잠시 아네스 수녀가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환영을 보기도 했었는데요. 염장선은 그 순간 스스로 마음을 다잡았었죠. 아네스 수녀에게 하필 서동주 같은 동생을 뒀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는 거라고 혼잣말을 했었는데요. 보물섬 드라마의 가장 빌런은 누구나 다 알다시피 염장선이 맞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빌런은 다름 아닌 차덕희인데요. 염장선과 차덕희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바로 서동주를 없애야만 한다는 투철한 의지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염장선이 서동주를 없애려고 했던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긴 하지만 오래전부터 염장선과 차덕희가 서동주를 노린 이유는 뭘까요? 그 이야기를 하려면 최면치료에서 서동주가 떠올렸던 오래전의 그 사고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우선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공비서와 차덕희의 이야기를 먼저 해야겠네요. 차덕희, 덕희야. 서동주의 방에서 나온 공비서가 자신도 모르게 덕희를 찾았죠. 아마도 덕희야, 큰일 났다. 이제 우리는 어떡하니? 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요. 사실 공비서에게 뭔가 큰일이 났구나 싶었던 건 이미 드라마 5회에 나왔습니다. 성현이라는 이름을 듣게 된 공비서의 하얗게 질린 얼굴에서 불안함이 묻어나왔었는데요. 더구나 6회에서는 서동주가 자신의 이름이 성현이라며 직접 말을 하자 공비서는 여미철의 커다란 생일 케이크까지 엎지르며 충격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공비서의 행동을 도사리며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 바로 차덕희였는데요. 두 사람은 아무도 몰래 성현이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었었네요. 성현이를 어떻게 아는지 왜 두려워하는지 모르지만 성현이 살아있을 리 없다고 단정지었는데요. 둘 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공비서는 성현이 살아있다는 걸 아는 듯한 모습이었네요. 그리고는 결국 공비서가 닭죽과 날계란을 가지고 서동주 방으로 갔었죠. 아마도 서동주가 성현이 맞는지 확인하려는 것 같았는데요. 생각했던 대로 서동주는 공비서가 알고 있던 그 성현이 맞았던 것 같네요. 눈치 빠른 서동주가 왜 자신을 성현으로 불렀는지 자신 이름 때문에 놀랐던 걸 감추려고 그렇게 아닌지 묻기까지 했었죠. 공비서는 서동주에게 성현이라는 이름은 처음이라고, 절대 아니라고 했지만 누가 봐도 성현에 대해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겨우 방을 나온 공비서가 비칠거리며 차덕희 이름을 불렀던 것이고요.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충격을 받은 공비서의 모습을 보면 공비서와 차덕희 두 사람은 분명 성현이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일 뿐 아니라 집사와 주인집 딸의 관계를 넘어서는 훨씬 더 밀접한 관계일 거라는 암시를 주는 장면이었는데요. 공비서에게 성현아라고 부르는 음성을 들었다던 서동주는 바로 며칠 후 자신을 부르는 똑같은 음성을 길에서 듣게 됩니다. 바로 기억이 돌아오는 장면에서였는데요. 염장선이 말했었죠. 사고로 잃은 기억은 사고로 다시 찾아야 한다고요. 그러면서 쇠망치를 이용하겠다고 해서 정말 물리적인 행사를 할 줄 알았는데요. 그 쇠망치는 바로 서동주의 가슴을 치겠다는 상징적인 말이었죠. 그리고는 트럭으로 아네스 수녀를 치고 말았던 것인데요. 염장선이 장담했던 대로 서동주의 머릿속은 엄청난 교란이 일어나면서 기억장치가 발동이 되었네요. 그리고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좀 특이한 건 기억이 돌아오는 과정에 서동주의 머릿속에서 펼쳐지는 여러 장면 중에 특이한 하나의 장면, 성현아라고 부르는 어떤 사람의 음성이었네요. 그리고 바로 이어 엄마라고 대답하며 달려가는 자신의 모습이 등장했습니다. 이 장면에서 좀 놀라웠던 건 분명 강희연 옆에서 최면 치료를 하던 서동주가 사고 차량의 뒷좌석에는 여자아이가 앉아 있었다고 했던 부분입니다. 하지만 엄마에게 안기는 서동주의 모습이 바로 그 여자아이 모습과 같았던 건데요. 서동주는 아이가 짙은색 운동화를 신고 푸른 청바지를 입긴 했지만 머리를 리본 장식으로 묶었기 때문에 여자아이라 생각했었죠. 하지만 그 아이는 바로 자신의 모습이었네요.
그 아이는 셔츠 카라에 대산 로고가 새겨진 배지를 꽂고 있었습니다. 서동주가 분명 대산의 후손일 거라 추정이 되는 부분인데요. 사실 그 사고를 발생시킨 가장 큰 원인도 그 부분이라 생각이 되네요. 서동주가 차강천의 후손이라는 그것 말이죠. 이유는 하나지만 그 사고를 일으킨 세력은 두 군데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는 허일도를 대산에 심기 위해 여순호를 제거하려는 염장선의 계획이었죠. 또 하나는 아버지 차강천의 내연녀를 제거하겠다는 차덕희의 의지가 담긴 사고였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염장선과 차덕희의 만남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드라마 사회에 보면 차강천과 서동주가 지영수의 빵집에 가는 장면이 나오죠. 차강천은 과거 아나운서였던 지영수의 아들이 자신의 혼외자라는 것을 밝히는데요. 그리고는 엄마 성씨를 이어받은 지선우를 차선우로 만들겠다면서 서동주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을 했네요. 그로부터 얼마 후 서동주는 혼자서 그 빵집을 찾아가게 되는데요. 그리고는 오토바이를 타고 자신을 뒤쫓아온 지선우와 농구도 하고 셀카도 찍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실 서동주가 지영수를 찾아갔던 이유는 따로 있었죠. 염장선의 스위스 계좌에 대한 일이 모두 끝나고 나면 휴가를 가겠다 결정했던 건데요. 그래서 차강천의 집을 찾아가야 했는데 명분이 없었죠. 그래서 지선우를 만났다는 명분을 만들기 위해 일부러 빵집을 갔던 것인데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차덕희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핸드폰에는 그날 서동주와 지선우의 장면들이 모두 담겨 있었죠. 아버지의 옛날 여자였던 지영수와 그 아들 주변에 차덕희가 실시간 감시원을 붙여놓았다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이런 차덕희의 성정으로 미루어 볼 때 서동주가 대산의 후손이라면 차덕희가 그걸 아는 즉시 그냥 보고만 있을 리 없었죠. 염장선과 목적이 같지는 않았지만 장애물을 없애야 한다는 뜻은 일치를 했던 것인데요. 하지만 서동주 기억 속의 그 사고는 여순호와 내연녀로 정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그 여자는 서동주의 엄마였고 차강천의 여자였는데도 말이죠. 서동주 엄마는 서동주가 어른이 될 때까지는 절대 아들의 정체를 노출하지 않으려고 꽁꽁 숨어 살았던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염장선이 손을 써서 차덕희가 알게 되었고 차덕희는 온갖 방법을 다 써서 없애려고 했던 것인데요. 차강천은 자신이 예전에 만났던 여자에게 아들이 생긴 줄도 모르고 그 여자가 결국 염장선과 차덕희 손에 세상을 떠났다는 것조차 알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이 되네요. 여순호는 자신의 내연녀와 차를 타고 가다 트럭과 충돌을 했고 그 때문에 세상을 떠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모두 만들어진 말이죠. 차강천의 여자였다고 공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여순호에게 덮어씌웠던 건데요. 여순호에게 내연녀가 있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여운남이 기억하는 자상했던 아빠로서의 여순호 캐릭터와도 전혀 맞지 않는 것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네요. 서동주가 차강천 회장의 자식이 맞다면 여운남과의 사랑이 말이 안 되는 막장이 되는데요. 하지만 막장이 아닌 결정적인 단서가 바로 공비서와 차덕희에게 있었네요. 두 사람은 집사와 안방마님과의 공식적인 관계인데 주방에 개성떼기 하는 말처럼 유달리 공비서는 차덕희를, 차덕희는 공비서를 챙기는 관계입니다. 서동주의 방을 나온 공비서가 차덕희를 부를 때의 모습은 자신의 자식에게나 하듯이 안타까움 가득한 어조인데요. 이런 모습을 남남으로만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예상을 해보자면 차덕희는 공비서의 친자식으로 생각이 되네요. 오래전 공비서가 대상가에 발을 들일 대로 거슬러 가서 보면 공비서를 집으로 데려온 사람은 차강천의 아버지 차대복이었죠. 그때는 차대복이 회장이던 시절이라 회장 비서실 직원인 공비서를 대상가의 집사로 만든 사람은 차대복입니다. 차대복은 차강천을 결혼시켰지만 그 부인인 우성숙이 몸이 약해 집안일을 벅차했었죠. 그래서 몸이 약한 며느리를 케어하도록 하기 위해 비서실에 공비서를 부른 건데요. 공비서는 차강천의 아내 우성숙 대신 집안 대소사를 모두 챙기며 안주인이 할 일을 모두 처리했습니다. 그러다 우성숙이 아이를 낳게 되자 자신의 딸과 우성숙의 딸을 바꿔치기 했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차덕희는 사실 차강천과 아무 관계도 아닌 사람이 됩니다. 결국 서동주와 여운남의 관계가 아무 문제도 없다는 것인데요. 6회가 진행될 때까지만 해도 여운남이 여미철과 이혼을 하고 다시 서동주와 이어지면 좋겠다 생각을 했네요. 하지만 아네스 수녀가 그렇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가장 시급한 건 염장선에 대한 복수입니다. 서동주는 기억이 돌아왔지만 절대 비밀로 하고 염장선과 허일도에게 복수를 하게 되는데요. 드라마 보물섬 이번 주말 8회이면
이제 거의 중반을 넘으려는 것인데요. 새로이 등장하는 인물, 성현과 아네스 수녀의 어린 시절을 기억하는 어린 시절의 후견이었던 피마담이 등장하네요. 피마담의 등장으로 서동주와 누나 서연주, 그리고 공비서와 차덕희 모두의 진실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